자, 선제도 출판사 2-1단은 토론하기. 우리 마저 보강 영상 시작할게요. 자, 학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토론을 수업할 때 알아야 될 키워드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뭐 쟁점, 논제, 입론, 반론, 최종 발언. 이 키워드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네, 그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이 토론글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 자, 일단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일단은 사회자의 첫 발언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부터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 자, 일단은 토론에서 뭐가 이제 나올 확률이 높냐면은 바로 사회자의 역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의 역할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만 약간 문제를 좀 잘 읽어주셔야 될 게 사회자의 역할에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뭐 배경 제시, 논제 제시, 뭐 순서 제시, 분위기 조정, 약간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로 알려진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 선택지 5개, 이거 선택지 5개 다 사회자 역할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글 속에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문제에서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글 속에서 있냐 없냐를 물어봤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글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라. 알겠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문제만 잘 읽으면 틀릴 일이 없어요, 국어는. 자, 마저 한번 가보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회자가 뭐 하고 있니? 논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지. 그쵸? 자, 여기 다음 문장. 동물원은 동물 보호와 여부를 실행하고 관람에게 동물 관련 지식과 오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동물을 모아 기르는 곳이네. 그쵸? 자, 지금 동물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요. 동물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동물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대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토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입론, 반론, 최종 발언 순서로 토론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토론의 순서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배심원들이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은 약간 항상 심판들이 있다고 했지, 배심원들이. 먼저 찬성 즉 토론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역시 토론 순서를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이렇게. 자, 그렇다면 사회자가 이제 찬성 먼저 입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입론은 항상 찬성이 먼저라고 했지, 얘들아? 자, 여러분 저는 수업할 때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 읽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글만 제대로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알겠지? 저랑 하는 거는 약간 키워드들, 중요한 부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법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찬성 측 입장은 뭐였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게 너의 입장이었지. 그렇죠? 그 이유는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얘들아, 우리 학원에서 이 토론과 관련된 쟁점을 2가지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뭐였지?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것. 두 번째,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이 2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그치? 자, 그렇다면 지금 얘가 첫 번째 이유를 들고 있잖아. 얘는 첫 번째 쟁점과 관련이 있어, 두 번째 쟁점과 관련이 있어? 그치. 첫 번째 쟁점과 관련이 있지.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것. 근데 얘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근거를 든 게 바로 사진이에요. 그쵸? 자, 사진과 같은 사진 등, 사진, 동영상 이런 건 바로 시각자료라고 했죠? 이렇게 사진을 시각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갇혀있는 그런 사진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즉,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유. 동물원이 교육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아하, 그다음 이번에는 바로 쟁점 두 번째겠지, 그치?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교육적이지 않다. 왜?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을 보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2가지 쟁점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찬성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사회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 발언 순서를 정해주고 있지. 그쵸?
찬성 측이 입론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대 측이 입론을 해야겠지. 반대 측 입장은 뭐야? 동물원을 폐지 안 해도 된다. 왜? 항상 근거가 중요하지. 왜? 동물원은 야생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 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 측도 지금 마찬가지로 첫 번째 쟁점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펴고 있지. 그렇지? 동물원 동물을 보호하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진처럼 실제 서식지와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즉, 실제 서식지와 유사하게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시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으로 동물원이 담당하는 교육적인 기능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쟁점이겠지, 당연히. 그치?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동물을 직접 보면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동물을 접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인식하고 생명 존중 인식까지 기를 수 있다. 즉, 동물원은 교육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약간 일시정지 하시고 필기할 거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봐봐요. 동물원 위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에? 이상하지 않니? 저게 적절한 근거일까? 지금 얘가 다루고 있는 쟁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동물원은 교육적인가를 중심으로 얘는 지금 자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동물원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이 있니? 아니지. 단순한 추억 회상이 무슨 관련이 있어 교육이랑. 그치?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보는 거야. 선택지된다. 적절하지 않은 근거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동물원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입론 끝났어. 그치? 찬성 반대 다 입론했으니까. 자, 이번에 사회자 마찬가지죠. 2분간 반론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토론을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입론 다음에 무슨 단계야 얘들아? 반론 단계지. 그치? 자, 가보자. 이제 반박과 재반박의 순서로 양측의 반론을 듣겠대. 그래서 반대 측에서 찬성 측 입론의 내용을 반박해달래. 반론은 지금 반대가 먼저 하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자. 상대 측의 내용을 반박을 해야 돼. 그치? 얘들 여기 쓱 한번 봐봐. 여기는 첫 번째 쟁점이랑 관련이 돼 있어, 두 번째 쟁점이랑 관련이 돼 있어. 첫 번째 쟁점이랑 관련이 돼 있지.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한다. 그렇죠? 여기 계속 지금 보호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반대측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앞에 입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많은 동물원이 동물의 스트레스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얘는 반박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즉, 반대측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입론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론 단계에서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새로운 근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주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반론에서는. 최종 발언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또 근거로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한 동물원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지? 얘들은 실제 서식지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동물원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는 반박하고 있는 거야. 반론하고 있는 거야. 너네 주장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내용에 대한 찬성 측의 재반박이 시작됩니다. 알겠지? 반대측의 주장처럼 야생의 동물들도 많은 위험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아까 반대측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생의 동물들이 많은 위험을 겪고 있어서 그런 야생에서의 위험을 겪는 애들을 동물원이 보호해준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찬성 측 같은 경우는 재반박할 때 일단은 상대 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여기선. 알겠지?
하지만 동물 안의 동물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위험을 겪고 있대. 여기 바로 구체적인 근거,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2015년 한 동물원, 그리고 또 다른 동물원, 또 야생 돌고래 평균 수명, 약간 다양한 근거, 실제 사례들, 그리고 약간 돌고래의 평균 수명을 비교하는 그래프, 시각 자료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니, 얘들아? 봐봐. 야생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높지만 동물원에서의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낮다. 그게 무슨 뜻이야?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동물원이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식지의 느낌과 같을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동물원의 북극곰. 지금 북극곰을 또 예시로 들고 있지. 그쵸? 뭐에 대한 예시인 거야? 이 동그라미 미음에 대한 예시인 거야. 맞는 얘기죠.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실제 서식지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갇혀서 살고 있다. 아무리 약간 온도나 이런 걸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야? 크기야, 크기. 그치? 이런 좁은 공간에 갇혀있다. 북극곰이 그 예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찬성층은. 그러니까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자, 지금 반박과 재반박, 즉 반론 단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알아본 반론 내용은 쟁점 1이야, 쟁점 2야? 쟁점 1이었지. 그치? 자, 나온다.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측에 있는 내용을 반박해달래요. 그쵸? 그리고 내용을 쓱 보니까 누가 봐도 약간 두 번째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거 같죠? 왜? 교육적. 지금 누가 반박하고 있니, 얘들아? 찬성 측이 반박하고 있는 거야. 즉, 일단 찬성 측이 주장해야 되는 내용은 뭐겠어? 동물원은 교육적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니네는 동물원이 교육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동물원 속의 동물들은 야생 생태에서는 다르게 행동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동물원 속의 동물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자연 그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손에서 길러져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알겠죠? 그거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제 경험으로도 동물원에서 유익한 지식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동물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상당수가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에 그치고 있어서 오히려 동물을 장난감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동물원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요거야. 자기 경험. 찬성측 같은 경우는 지금 근거로 자기 경험을 들고 있어요. 그쵸? 야, 나는 교육적인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 근거냐라는 걸 얘기해보자는 거지. 적절한 근거일까? 적절한 근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자, 오른쪽 날개에 19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찬성측은 지금 반론할 때 자기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성급하게 일반화했다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경험을 근거로 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어느 한 명의 경험을 근거로 드는 건 조금 근거로서 부족하죠. 왜? 그 사람만 특수한 경험일 수 있잖아. 그 사람에게만 특수한 경험인 거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경험을 근거로 제시할 거면은 약간 자기 경험뿐만 아니라 굉장히 약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나 안 그랬는데 자기 경험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알겠죠? 즉 특정 경험 하나만을 가지고 이거를 일반화시켰다는 소리야.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알겠죠? 얘만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교육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약간 너무 적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번호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의 경험 하나만을 근거로 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중요해요. 옳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동물원은 교육적으로 할 수 없다. 자, 그다음 이제 반대측에 재반박 들어갑니다. 우리는 너네 의견과 다르다. 동물원에서 동물 관련된 지식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얘네가 드는 근거가 바로 세계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야. 자, 굉장히 믿을만한 기관의 자료지. 그치? 믿을만한 기관의 자료죠. 그렇다면 근거로서 적절하지. 그치? 선택지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세계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이거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근거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얘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료, 즉 믿을 만한 기관의 자료인 거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자료가 아니야. 알겠지? 이거 두 개 구분해 주세요. 헷갈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선택지에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런 믿을 만한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은 동물원을 자주 방문할수록 다양성을 보여야 되는 인식이 높아진대. 그리고 그 근거로 이렇게 응답 조사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운영률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 들자면 너네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단계야? 최종 발언 단계지. 그쵸? 그래서 반대측의 이제 최종 발언을 보니까 최종 발언에서 반대측이 먼저 했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첫문을 보니까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이 과다 스트레스 받거나 불행하게 죽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인정. 역시 부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모든 동물원의 문제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네가 말한 동물원의 문제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모든 동물원들이 그렇지는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 탄성측 같은 경우는 동물원 지금 동물 보호보다는 동물 전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알겠죠? 네. 근데 탄성측의 시간 말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토론 내용 밑에 보면은 이렇게 쟁점별로 각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리 안 되시면은 이 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거 약간 빈칸 채워가면서. 알겠죠? 전화는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2번 학습 활동도 저런 다 했던 내용입니다. 각 근거들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뭐 어떤 거는 약간 쟁점이랑 관련이 없고 어떤 거는 성급한 일반화 요구.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네, 2-1단원 토론 보강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관련 문제 꼭 풀어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